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이번에는 2016년도 3월 6일 시행됐던 측량 및 지원 공간 정보 기사 응용 측량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풀어보죠. 현재 면적이 조졌네요. 100제곱미터 정사각형 토지 면적을 0.2m제곱, 면적의 오차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 변이 동일한 게 되겠죠. 한 변의 길이를 최대 몇 cm까지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단골 시험 문제가 되겠죠. 자, 우선은요, 이건 볼까요? 정밀도 가겠습니다. 정밀도는요, 우리가 정밀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모 분의 1로서 이렇게 표현하죠. 또 하나, 실제 거리분의 오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각의 오차가 있으면은요, 각의 오차가 있으면 뭐가 들어가면 돼요? 라디안 초가 들어가면 되겠군요. 몇 초입니까? 20, 62, 65초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L분의 델타 L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도 맞죠? 맞죠? 그런데 정밀도긴 정밀도인데 뭐에 관한 정밀도냐면 거리에 관한 정밀도라고 해야지 맞죠. 만약에 여러분 면적분의 면적의 오차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밀도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의 정밀도? 면적의 정밀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의 정밀도입니까? 거리의 정밀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서로 같아질 수 있습니까? 같아질 수 없죠. 같아지려면 몇 배를 해줘야 됩니까? 2배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한 번 더 볼까요? 만약에 면적분의 면적의 오차, 거리분의 거리 오차, 거리의 정밀도죠. 이게 이번에는 최적분의 최적의 오차, 얘도 정밀도인데 뭐에 관한 정밀도입니까? 최적에 관한 정밀도가 되겠죠. 이게 같아질 수 있습니까? 같아질 수 없죠. 같아지려면 몇 배가 됩니까? 이번에는 3배가 되면 되더라. 이 얘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선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럼 해볼까요? 면적이 얼마입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지금요. 얘는요. 100입니까? 100이지요. 면적의 오차는 얼마입니까? 얘는요. 0.2입니까? 0.2지요. 문제는 뭘 구하는 겁니까? 센티미터가 들어갔으니까 무엇을 구하세요? 바로 얘를 구하는 문제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아니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면적이 100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이 돼야지만 면적은 100이 나올 거더라.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2배의 여기는 10분의 우리가 원하는 건 x지요. x는 100분의 0.2에서 여러분 여기서 x 구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이런 거 풀 때 말이죠. 물론 우리가 계산기로 x를 구해도 됩니다만 좀 빠르게 가려면 아예 보기를 바로 넣어버리세요. 보기를 넣어버려서 요 답하고 바로 같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보시면 22번의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1cm 답은 2번이 나올 거더라. 이 얘기입니다. 1cm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이번에는 단곡선 설치에 있어서 반지름이 R이고 교각이 I입니다. 다음에 곡선 요소 값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뭐 CL 구하세요. L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노선 측량에서는요. 우선 단곡선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제일 먼저 곡선을 설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곡선, 반지름이 동일한 커브를 단곡선이라고 하죠. 반지름이 동일한 커브입니다. 자, 그럼 이때 곡선이 시작되는 점을 뭐라고 합니까? BC라고 하죠. 여기는 BC입니다. 물론 노선이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BC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노선이 끝납니다. 여기는 엔딩 커브 EC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노선이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EC라고 하죠. 자, 교점입니다. 여기는 IP점, 교점이라고 IP점. 마찬가지입니다. 노선이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IP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각은 교각 I라고 표현을 하고 이 각은 어차피 요 각하고 동일해질 거더라. 이 얘기고요. 자, 여기는 무슨 삼각형입니까? 여기는 직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바로 여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BC에서부터 요 IP까지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TL이라고 하는 접선장이라고 이야기하죠.
BC에서부터 이렇게 EC까지 요 거리 커브 라인이라고 해서 C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건 BC와 EC죠. BC와 EC인데 BC는 어떻게 구합니까? BC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바로 IP에다가 뭐만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요 TL만 빼주면 되겠죠? TL만 빼주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TL 구하는 식 어떻게 구하죠? R 탄젠트 2분의 I로 구하죠. 만약에 1차 시험 우리가 이론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만 지금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뭐 1차 때는 이론 때는 텔레비전은 라디오 전파 타는 거에 반입니다. 뭐 유치하게 합니다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 C는요. 뭐에다 뭐를 더해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BC에다 뭐만 더해주면 됩니까? CL만 더해주면 되겠군요. BC에다 플러스 CL만 더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BC는요. 여기 구해놨죠. CL은 어떻게 구합니까? CL 구하는 방법은요. RI 180분의 파이드라. 이런 얘기죠. CL로 RI 몰라요? 알아 180분의 파이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다음에 장현 C는요. 장현이라는 말은 이렇게 긴 현이죠. 이걸 우리는 장현 C라고 합니다. 장총, 비슷하네. 두 발사. 2R 사인 2분의 I. 장총은 두 발사 2분의 I. 이렇게 장현 C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서는 뭐 C도 표현할 수가 있고 L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를 구하는 겁니까? CL과 L 구한 계속이 그대로만 대입하시면 되겠죠. 아마 그대로 대입하시면 답은 몇 번이 나오냐면 23번의 답은 그렇죠. 1번. 1번이 답이 나올 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1번이요. 21번이 나왔네요. 토지 구획 정리 측량에서 확정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주세요. 조금 어려웠죠. 우선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구 확정 측량, 가구를 확정하는 측량, 그리고 필지를 확정하는 측량. 필지를 확정하는 측량.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필지 확정 측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요거는요. 필지 말뚝을 현장에 확보하는 겁니다. 필지 말뚝을 현장에다가 이렇게 박는 것을 우리는 필지 확정 측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선은 뭐를 먼저 확보해야 되냐면 환지 면적을 확보합니다. 환지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그 확정 측량에서 필지 확정 측량이 뭐냐라고 한다면 필지 말뚝을 현장에 설치하는 건데 우선 뭐를 확보합니까? 환지 면적을 확보해서 필지 말뚝을 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필지 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가장 적합한 것은 현재 표시하는 작업이며 환지 말뚝을 확보하여 필지 말뚝을 현장에 설치하는 말뚝,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필지 확정 측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21번은요. 그렇게 체크하십시오. 다음 가죠. 24번. 어, 24번은요. 완화곡선에 관한 설명이네요. 완화곡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완화곡선입니다. 완화곡선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완화곡선은요. 자, 우선은 여기에 원곡선, 아까도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원곡선, 반지름이 동일한 원곡선을 이렇게 설치하죠. 이렇게 반지름이 동일한 원곡선을 설치를 하는데, 물론 여기는 곡선이 시작하는 점이니까 BC가 되겠죠. 여기는 곡선이 끝나는 점 EC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완화곡선은 어디다가 설치해 주냐면 요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거의 직선에 가까운 곡선이죠. 자, 요렇게 설치해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완화 커브, 완화
곡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 완화곡선의 시작점에서의 반지름은 아니 완화곡선이 들어가는 위치는 어디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야? 직선부지요. 직선부하고 어디입니까? 여기 원곡선부죠. 직선부와 원곡선부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완화곡선이다. 동의하시죠? 또 완화곡선의 시작점에서 반지름은요. 시작점에서의 반지름은 무한대지요. 종점에서의 반지름은 뭐와 동일합니까? 원곡선의 반지름과 동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네요. 또 하나 보시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선 반지름이요. 곡선 반지름이 만약에 감소된다고 한다면 곡선 반지름이 감소된다면 이거는 커브 자체가 급커브예요? 완만한 커브예요? 곡선 반지름이 감소되면 이게 곡선 반지름이 감소된 겁니까? 아니면 곡선 반지름이 이게 감소입니까? 이게 감소지요. 커브는 무슨 커브? 급커브가 되겠죠. 이거는 급커브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급커브가 됐을 때 N은 켄트 올려주는 양이지요. 켄트량을 올려줘야 돼요? 내려줘야 돼요? 켄트의 량은 당연히 올려줘야 된다 이 얘기죠. 다시 이야기해서 곡선 반지름과 켄트는 서로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반비례하더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보죠. 완화곡선에 의한 곡선 반지름이 감소가 되면 켄트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가 됩니다. 맞죠? 2번. 곡선 반지름은 완화곡선의 시작점에서는 반지름이 무한대지요? 무한대. 종점에서는 뭐와 동일합니까? 원곡선의 반지름과 동일합니다. 이 얘기죠. 완화곡선의 종점에 있는 켄트는 직선에 있는 켄트와 같게 된다? 아니죠. 완화곡선 위치와 어디가 어디입니까? 처음에 시작점에서는 직선, 종점에서는 뭡니까? 원곡선이기 때문에 종점의 켄트는 직선이 아니라 무슨 켄트가 돼야 됩니까? 종점은 바로 원곡선의 켄트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완화곡선의 접선은 시작점에서는 직선, 종점에서는 원호, 원곡선에 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답은 어떤 게 틀렸습니까? 3번이 바로 틀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하천 측량 중에서 유속 관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틀린 것 고르는 거네요. 1번, 유속 관측은 유속계에 의한 방법, 부자에 의한 방법, 하천 기울기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뭐 문제 없고요. 2번, 관측 장소의 상류 하류의 유로는 일정한 단면을 갖고 있어야 하며 관측이 편리한 곳을 선정하여 관측한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3번, 수위 변화에 의해 하천 횡단면 형상이 급변하지 않고 토질이 양호한 곳을 선정하여서 관측한다. 너무 당연하죠. 4번, 공류부로서 흐름이 일정하고 공류부로서 일정 직선부 이게 틀렸네요. 어떻게 공류부에서 흐름이 일정합니까? 직선부로서 흐름이 일정해야 되죠. 하상의 요철이 많아야 됩니까? 하상의 요철이 적어야 되죠. 하상 경사가 일정한 곳을 관측한다. 틀린 게 어떤 거 아시겠죠? 이런 것 때문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틀렸네요. 지금 보니까 A, B, C, D 2점 각 점의 좌표가 좀 주어졌습니다. 좌표가 주어지고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바로 면적을 구하라는 바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좌표가 주어졌을 때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아주 빨리 구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자, 우선 A점, B점, C점, D점, E점, A, B, C, D, E, 그죠? 다음에 X좌표, Y좌표. 적겠습니다. A점 뭡니까? 1,2, 1,2. 아니 이게 X입니까? Y입니까?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앞에 걸 X로 오시면 됩니다. B는 5,3, 5,3. C는요. C는 10,2, 10,2입니다. D는요. 9,15입니다. 15. E는요. 7,13입니다. 원래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하는 공식이 있죠. 어떻게 되냐면 X에 i-1-x에 i 플러스 1에 i를 곱해주는 것이 이게 공식이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공식 몰라도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시면 앞으로는요. 좌표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좌표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는 여러분 무조건 앞으로는 뭐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DDR 요거 기억하십시오. DDR 요 DDR이 뭐의 약자입니까? 댄스 레볼루션. 우리 옛날 오락실 기억나세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화살표 위,
화살표 아래, 화살표 좌우.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보세요. 원래 xi-1이라는 것은 얘가 xi니까 전 단계니까 7이 되는 거예요. xi 플러스 1은 다음 단계니까 5가 된다고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자, DDR 갑니다. 화살표 위가 어디입니까? 화살표 위. 요게 위죠. 화살표 위 얼마입니까? 7. 마이너스. 화살표 아래는 얼마입니까? 5입니까? 자,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곱하기만 하세요. A 곱할 수 있습니까? 없죠. 뭐를 곱해줘야 됩니까? 2를 곱해줘야겠네요. 2를 곱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해볼까 이번에? 화살표 위가 얼마입니까? 1이지요. 화살표 아래는 얼마입니까? 10입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됩니까? 3. 이러면 되겠죠. 화살표 위가 얼마입니까? 5입니까? 화살표 아래는 얼마입니까? 9입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됩니까? 2만 곱해주면 되겠죠. 화살표 위는 얼마입니까? 10입니까? 화살표 아래는 얼마입니까? 7이죠.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됩니까? 15. 화살표 위는 얼마입니까? 9지요. 화살표 아래는 얼마입니까? 예지요. 1이지요. 곱할 수 없지요. 얼마 곱해주면 돼요? 14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물론 저도 하다가 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화살표 위, 아래, 좌우. 자, 마이너스 곱하기 요것만 잊지 마세요. 근데요, 중요한 건 요거 계산했잖아요. 이걸 계산한 거를 다 더한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다 더한 거 무슨 면적?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면적? 배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 더한 게 배면적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나누기 뭘 해줘야 됩니까? 꼭 이 값에다가 나누기 2를 해줘야지만 답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거 한번 꼭 한번 계산기 눌러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26번의 답은요. 아마 1번 63제곱미터가 나올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노선 측량에 단곡선을 설치했는데 교각 I가 주어졌습니다. 곡선 반지름 R이 주어졌습니다. 자, 곡선 시점이 넘버 10 플러스 15m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요. 중심 말뚝 간격은 몇 미터라고요? 20m 간격.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무조건 기본입니다. 20m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넘버 10입니다. 넘버 10이면 20m 간격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200이 되겠죠. 거기다가 얼마를 더해주래요? 플러스 15를 더해주라고 하니까 얼마만 더해주면 돼요? 15를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215.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곡선 시점이니까 바로 이게 바로 BC가 되더라.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BC라고 하는 것은 215가 나왔습니다. 자, 도로 기점에서 곡선 종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아까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BC는 IP에다가 IP 마이너스 뭐 해주면 되죠? TL 해주면 되죠? TL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R 탄젠트 2분의 I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EC는요. 곡선의 종점이지요. 어떻게 구합니까? BC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해요? L만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때 CL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RI 180분의 파이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BC를 이미 얼마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는 215로 알고 있으니까 RI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R 얼마입니까 지금? 반지름 100이래요. R 곱하기 I는요 60입니까? 60 곱하기 180분의 파이 요렇게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답은 얼마나 나옵니까? 계산기 눌러보시면 아마 답은 3번 요 319.72m라고 하는 3번이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8번이요. 하천의 평균 유속을 구하기 위해서 일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이야기네요. 자, 하천 측량에서 유속이 가장 느린 곳은 어디가 유속이 가장 느리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마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속은 어디가 제일 느리겠습니까? 뭐 당연히
하저 부분, 그죠? 맨 하저 부분이 유속은 가장 느릴 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는 무슨 유속입니까? 실제 유속이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리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얘를 평균 유속화 시키죠. 무슨 말이냐면 평균 유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도 없고 뭡니까 점성도 없는 이런 유속을 평균 유속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 유속으로 구해봤더니 그냥 요렇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똑같이 유속을 전부 어떻게 보자, 그냥 똑같이 흐른다 이렇게 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 점이요, 실제 유속과 평균 유속이 만나는 점이 있죠. 실제 유속과 평균 유속이 만나는 점이네요. 이게 바로요, 수면에서부터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0.6H 정도 되는 요 높이에서 수면에서부터 0.6H 되는 요 점이 실제 유속과 평균 유속이 동일한 점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점법, 만약에 내가 한 번만 잴 거라면 어느 지점에 유속을 재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까? 당연히 실제 유속과 평균 유속이 만나는 어디요? 어디에 유속을 재는 게 좋겠습니까? 0.6 되는 지점에 유속을 재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요. 이게 일점법이죠. 이점법은요, 뭔지 모르지만 두 번을 쟀다라는 이야기는 나누기 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나누기 2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어디냐면 수면에서부터 0.2고요. 0.2 되는 지점, 또 수면에서부터 0.8 되는 지점, 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이게 2점법입니다. 또 하나 3점법,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 3점법은요, 나누기 3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수면으로부터 0.2 되는 지점, 또 0.8 되는 지점, 다음에 0.6 되는 지점인데 만약에 이렇게만 쟀으면 나누기 얼마요? 3이 맞아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건 어디가 정확하다고 했습니까? 0.6 되는 지점이 정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재요. 한 번 더 잰단 말이에요. 그럼 나누기 몇 번 잰 거예요? 4번 잰 거죠. 나누기 얼마? 나누기 4가 되더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점법 나누기 4가 되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예요? 1점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럼 1점법은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답은 0.6 되는 거 요거 10분의 6 요거를 평균 유속으로 하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한 차에서 BC를 따라서 그림과 같이 심천 측량을 했대요. P점에서 APB. 자, APB를 관측해서 요렇게 값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BP 거리 구하라네. 지금 문제는 요거 구하는 거죠. BP 거리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AB 거리가 주어졌네요. AB 거리가 얼마로 주었어요? 73으로 지금 주어졌네요. 여기는 뭐야? 직각이지요.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 사인 법칙 다 알고 계시죠?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A각 마주보는 변 스몰 a, 자 B각 마주보는 변 스몰 b의 B가 일정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인 A분의 A는 마주보는 변,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변은 스몰 b. 자, 이게 바로 정현 비례 법칙, 일명 사인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코사인 법칙은요. 코사인 법칙은 우선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세요. 뭐냐면 코사인 법칙을 어떨 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 B변, 이 각을 알파라고 할 때, 자, 코사인 제2법칙은 무조건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코사인 제2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x는 어떻게 구합니까? x는요 우선 두 변 제곱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배 ab 코사인 알파. 물론 x의 제곱인데 제곱이 넘어가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루트로 요렇게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코사인 제2법칙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문제에서 한번 볼까요? 자, 요각과 마주보는 변이 주어졌어요.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 있으니까 얘는 뭐 자연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 해볼까요? 자, 사인 39도. 자, 39도 20분. 마주보는 변은 73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x가 마주보고 있는 각은 몇 도입니까? 사인 90이네요. 사인 90. 여기서 x 구하시면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이걸 계산기로 구해도 되지만 이 값을 그냥 넣어가지고 값이 서로 같으냐 이것만 비교하면 답은 금방 나올 거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보시면 답은 얼마나 나옵니까? 아마 115.17이라고 하는 이렇게 답은 2번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은 30번 가겠습니다. 터널 측량에서 지표 중심선 측량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이야기네요. 자, 우선 터널 측량입니다. 우선 터널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터널 측량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죠. 우선은 지상 측량, 지하 측량, 그다음에 갱내외 연결 측량, 갱내외 연결 측량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터널 관점에서 보면 지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터널 관점에서 보면 갱 안에 있는 거예요? 갱 밖에 있는 거예요? 터널 관점에서 보면 갱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지상 측량을 다른 말로 갱 외 측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하 측량은 터널 관점에서 보면 갱 내에 있는 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갱 내 측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문제에서 말이죠. 뭘 구하는 겁니까? 지금 지표 중심선을 지표가 어디 있는 거야? 지표가 지상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까? 당연히 지상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 측량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지상 측량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표 중심선을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표의 중심선 설치. 지표에 중심선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상 측량, 즉 갱외 측량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지표 중심선을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설치할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직접 측설법, 다음에 트래버스를 이용한 트래버스법, 다음에 삼각 측량을 이용한 방법, 삼각 측량법, 자, 요렇게 이야기해서 지표 중심선 설치하는 것은 무슨 측량입니까? 터널의 지상 측량, 즉 갱외 측량이고, 요 지상 측량, 지표 중심선 설치하는 측량 크게 요 세 가지입니다. 직접 측설법, 트래버스법, 삼각 측량에 의한 방법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표 중심선 측량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뭡니까? 트래버스에 의한 방법, 삼각 측량에 의한 방법 당연하죠. 즉 무슨 좌표입니까? 수평의 위치 좌표를 구한단 말이에요. 토털 스테이션, 사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렇죠? 레벨, 얘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레벨은요, 바로 높이를 구하는 측량이죠. 굳이 따지자면 좌표는 무슨 축? Z축 좌표를 구하는 측량이 바로 레벨 측량이다. 즉 고저 측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틀린 것은 4번이 답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1번 가겠습니다. 경관 측량에서 인식 대상의 주체에 대하여 경관을 분류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식 대상의 주체로 구분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자연경관, 자, 자연경관이 있고요. 다음에 인공경관, 다음에 생태경관. 자, 인공경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뭐랑 나눕니까? 조경과 장식경으로 나누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관 측량의 인식 대상 주체에 대하여 경관을 자연경관, 인공경관, 생태경관으로 분류할 때 자연경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런 이야기네요. 자연경관. 이건 공부와 상관없이 눈으로 찍어도 되네요. 자연, 산, 하천, 바다. 정원은 뭡니까? 인공적인 거죠. 인공적인 정원은 인공경관에 해당이 되겠다. 답은 몇 번입니까?
32번이 되겠다. 31번.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32번입니다. 면적을 이제 2등분하기 위해서 A2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네. 면적을 2등분하기 위해서. 면적을 2등분하기 위해서 A2를 구하려면, 자, 우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요, 천상 비례식을 써야겠습니다. 비례식을 써야 되는데, 이 각을 알파라고 해보죠. 알파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삼각형, 먼저 전체 큰 삼각형 A, B, C일 때, 삼각형 A, B, C일 때, 자그마한 삼각형, CED, CED의 면적의 B는 같더라. 이런 이야기. 자, 이 전체 삼각형의 면적과 자그마한 삼각형의 면적의 B는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삼각형 면적,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삼각형 면적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어요. 이건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두 변과 AB 두 변이 있고 끼인 각이 있어요. 알파. 이렇게 있었을 때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알파 나누기 얼마 해주면 되죠? 이 두 변과 끼인 각일 때는 이런 식으로 면적을 구하죠. 그죠? 자, 그러면 AC. 자, 해볼까요? ABC는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AC 곱하기 BC. C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2분의 1이죠. 다음에 CED는 CE 곱하기 CD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사인 알파 2분의 1, 2분의 1은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면적의 B가 몇 등분이라고요? 2등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2등분 2분의 1. 요 면적의 B가 2분의 1이 나와야 됐을 때 A2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런데 A2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알면 돼요? C2의 거리만 알면 되죠? 즉 C2의 거리만 알면 24만 빼주면 A 거리는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C2 거리 구해볼까요? C2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C2는 뭐 요거 계산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AC 곱하기 BC 곱하기 CD 곱하기 2분의 1을 그대로 가나요? 예,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17m가 나온대요, CE가. 자, 그럼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AE는 뭐에서 못 빼주면 됩니까? 24에서 마이너스 CE 거리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CE 거리는 이미 우리 얼마로 구했어요? 17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답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얼마가 나옵니까? 답은 7인가요? 7? 그죠? 7 미터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몇 번이 나옵니까? 답은 3번이 이렇게 나올 거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33번입니다. 완화곡선에 사용되는 클로소이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우선 잠깐 보시면 완화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완화곡선 세 가지로 종류 구분할 수 있습니까? 뭡니까? 처음에 클로소이드, 레미니스케이트, 3차 포물선. 물론 여기에 사인 곡선도 들어갈 수 있겠죠. 사인 곡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클로소이드는 어디에 쓰이죠? 도로. 그죠? 도로. 3차 포물선은요. 철도에 주로 쓰이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완화곡선이 들어가는 위치는 어디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직선부와 어디? 원곡선 사이에. 요 사이에 설치되는 것이 바로 완화곡선이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근데 이때 뭐 클로소이드를 이야기할 때 1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단위 클로소이드의 각 요소는 모두 무차원, 단위가 없다. 우선 이건 틀렸어요. 하나 기억하세요. 단위 클로소이드의 각 요소는요, 단위가 있는 것도 있고 단위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원, 단위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무차원, 단위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차원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 것은 뭐가 단위가 있는 겁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 L, X, Y. 자, 요런 거는 차원, 단위가 있는 값들입니다. 단위가 없는 무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우, 시그마, R분의 L, 이런 식으로 단위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단위가 있는 것도 있고 단위가 없는 것도 있는 게 바로 단위 클로소이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클로소이드는 곡률이 곡선 길이에 비례하는 곡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클로소이드의 정의입니다. 곡률이 곡선 길이에 비례하는 곡선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게 클로소이드라는 얘기. 어디에서? 곡률과 곡선에서는 클로소이드를 이렇게 비례 커브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클로소이드 종점 좌표는 그 점의 접성각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클로소이드는 닮은 꼴입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죠. 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34번 가겠습니다. 34번. 다음은 도로 중심선 측량도이다. 원곡선의 반지름이 조졌네요. 자, 알파, 베타가 조졌고요.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AC 거리. 자, 요 거리를 구하세요. 요게 문제가 되네. 그죠? 자, 우선 여기는 뭡니까? 곡선이 시작하는 점이니까 바로 BC가 되겠죠. BC에서부터 어디까지? IP까지 거리. 이거 뭐라고 합니까? 탄젠트 라인 TL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니 TL만 알면 TL에서 뭐만 빼주면 돼요? 바로 C에서 P까지 길이만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AC 거리 구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C 길이는 뭐에다가요? TL에다가 뭐만 빼주면 됩니까? C에서 P까지. C에서 P까지 길이만 이렇게 빼주면 되더라.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TL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합니까? R 탄젠트 2분의 I로 구하는데 교각 I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교각 I이지만 이 교각 I는 뭐랑도 동일합니까? 요 각이 바로 교각 I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네. 맞죠? 자, 알파가 45도, 베타가 70도. 자, 요거 알아요. 요거 알면 180에서 요 두 개를 빼면 요 각이 나오지요. 거기서 또 180을 빼주면 얘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각 I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에다 뭐 더해주면 돼?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해준 값이 바로 I가 되더라. 한 번에 쓸 수 있겠죠. 그게 싫으면 이거 구하고 180에서 얘 빼주면 얘 나오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계산해보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요거는 120도가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교각 I는 요게 얼마요? 120도 나오고요. 반지름 R은 얼마입니까? 100m로 조졌으니까 우선 TL을 계산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얘는 173.2m라고 하는 먼저 TL 값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CP 구하래요. CP는 얘 구하는 거죠. 뭐 삼각형에서 변을 구해라. 두 개의 각이 주어졌네. 그냥 사인 법칙 있죠. 사인 법칙. 자, 그러면 CD 거리도 지금 얘가 100으로 주어졌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얘는요, 사인 법칙으로 그냥 하시면 되겠네요. CP 거리 해볼까요? 자, 뭡니까? 사인. CP가 마주보고 있는 각은 뭐야? 사인. 자, CP가 마주보고 있는 각은 사인 베타죠. 사인 베타. 자,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리가 CD 거리. 요 CD 거리가 얼마로 주었어요? 100으로 줘줬나요? 100으로 줬으면 우리는 무슨 각? 사인 이 각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인 저각은 180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각 해주면 되겠죠? 180에서 얘 빼주면 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거리는 100. 자, 여기서 여러분 계산 CP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CP를 구하면 이때 CP는 얼마가 나오냐면 뭐 계산기 눌러보시면 111.5가 나온답니다. 111.5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34번의 답은 얼마 나옵니까? 61.7m라고 하는 이러한 답이 나올 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35번 가겠습니다. 선박에서 음향측심기로 음파를 발신했습니다.
수신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시간이 주어졌네요. 수심은 얼마나 됩니까?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건 수면에서부터 요 수신기, 수신기까지 길이가 3m라고 했네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렇게 배가 떠 있는데, 요 배 아래에 이렇게 수신기가 달려 있대요. 요게 지금 몇 미터? 3m래요. 3m.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파를 쏜 거죠. 요때 음파 h라고 하는 것은 금방 볼 수 있죠. 속도가 m/s니까 v라고 하는 m/s에다 뭐만 곱해주면 돼요. 시간만 곱해주면 미터가 바로 나오지요. 그런데 얘는 뭡니까? 갔다가 되돌아오는 팔을 가지고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나누기 얼마? 나누기 2.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얘는 1500에다가 시간은 몇 초 걸렸대요? 0.1초 걸렸대요. 0.1초 곱하기 2분의 1을 해줬더니 이 높이가 얼마 나옵니까? 높이가 75m가 나온대요. 75m. 그래서 H 수심은 얼마입니까? 75m. 답을 1번으로 쓰면 큰일 나죠. 수심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니까 뭐를 더해줘야 됩니까? 요 수신기 길이 3m를 더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답은 얼마가 됩니까? 78m라고 하는 답은 2번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터널에서 수준 측량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를 구하는 겁니까? B점의 지방구를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네요. 후시구, 전시구 내가 그런 거 찾지 말라고 했죠.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기준면 그려놓고 여기까지가 뭡니까? 측정까지가 바로 지방구, A점의 지방구이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B점의 지방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B점의 지방구를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죠. 내가 올라가면 더하기, 내려가면 빼기라고 했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죠. 자, A에다가, 자, 뭘 구하는 겁니까?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B점의 지방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에다가? HA에다가, 자,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A에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요?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B 플러스 그냥 쉽게 요렇게 정리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올라가면 더하기, 내려가면 빼기. 요것만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계산하시면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6번의 답은 아마 1번이란 답이 나올 겁니다. 1번이요. 자, 37번입니다. 터널 내 수준 측량에서 급경사일 때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세요. 이런 얘기. 급경사일 때. 자, 터널입니다. 현재 터널에서 지금 무슨 측량한다고요? 수준 측량한다고 하네요. 터널에서. 자, 수준 측량을 할 때 완경사일 때 혹은 급경사일 때 이거 물어본 거죠. 자, 완경사일 때 혹은 급경사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완경사일 때 뭐를 이용합니까? 레벨을 이용합니다. 완경사일 때는 레벨을 이용하고요. 급경사일 때는 뭐를 이용합니까?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합니다. 요거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자, 그럼 문제에서 급경사입니다. 자, 레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경사라고 했죠. 급경사 답은 뭡니까? 토탈 스테이션.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천의 폭이 200에서 500m일 때 하천 종단 측량의 간격 표준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종단 측량이요. 우리가 하천 측량에서 진행 방향으로 측량하는 것을 하천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측량하는 것을 우리는 종단 측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종단 측량이 직각으로 측량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횡단 측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횡단보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종단 측량의 표준 간격을 물어봤습니다. 자, 종단 측량의 기준은 반드시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거리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거리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거리표는 몇 미터마다 박습니까? 200m마다 박습니다. 그래서 종단 측량의 기준은 거리표이고 거리표는 몇 미터마다? 200m마다 설치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간격의 표준을 물어봤습니다. 거리표를 기준으로 하고 간격은 몇 미터마다? 200m마다 38번의 답은 3번으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군요. 39번입니다. 완화곡선의 편경사를 뭐라고 합니까? 켄트라고 이야기하죠. 우선 켄트는요. 켄트 구하는 공식 알아야겠죠. 켄트는
GR분의 V제곱 S로 구합니다. GR분의 V제곱 S인데 켄트가 바깥쪽 레일이 철도에서 바깥쪽 레일이 안쪽 레일보다 올라간 정도를 켄트라고 하죠. 저 커브 돌 때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쪽 레일이 안쪽 레일보다 올라간 정도를 켄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GR분의 V제곱 S인데 만약에 반지름이 2배일 때는요. 켄트의 비가 몇 배가 될까요? 반지름이 2배면 G 2R분의 2배니까요. V제곱 S가 되죠.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넘어오고 GR분의 V제곱 S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2배일 때는 켄트의 비는 몇 배가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반지름이 3배면 켄트의 비는 몇 배가 돼요? 3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속도가 2배면 속도는 V제곱이죠. 속도가 2배면 켄트는 몇 배요? 2는 4, 4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속도와 반지름 모두 2배래요. 속도와 반지름 모두 2배면 속도는 2배면 2는 얼마? 4. 반지름은 얼마? 2.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몇 배? 2배. 답은 1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사각형 형태의 부지에 대하여 동일한 간격으로 나누어 그 지점의 표고를 관측한 결과를 이용해서 토공량을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토공량, 바로 최적, 요 량을 산정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토공량, 바로 최적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죠. 단면법이 있고요. 단면법, 그 다음에 점거법, 그 다음에 등고선법이 있죠. 등고선법. 단면법의 종류는 또 3가지가 있죠. 단면법의 종류는 또 크게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양단면 평균법, 그다음에 중앙단면법, 각주공식, 이렇게 3가지로 나누죠. 지금 이야기하는 사각형 형태로 나누어서 그 지점의 표고를 관측해서 토공량을 산출하는 방법, 이건 바로 뭡니까? 점거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군요. 답은 3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